자, 반갑습니다. 민팡입니다. 네, 오늘 2023년 7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죠.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분주하게 하루 열심히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경매 낙찰 결과 함께 보시면서 하루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월 13일 전국 법원에서 경매 낙찰된 결과는 총 129건이나 되네요. 상당히 많은 물건이죠. 보통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경매 물건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가가 높은 순서대로 한번 저하고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금액에 낙찰된 물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교육시설이네요. 건물이 되겠죠. 사진만 보셔도 굉장히 멋진 건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물은 도대체 누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을까? 굉장히 멋지죠. 내부도 깔끔하고 짐이 다 비워진 상태인 것 같아요. 송도라고 하니까 결국은 보시면 인천대 입구역에서도 가깝네요. 앞으로 이쪽에 GTX가 개통될 예정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토지 평수만 1500평이 넘고요. 건물 연면적만 2300평이 넘네요. 당연히 입찰자 수는 많지 않겠죠. 140억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2명이 들어왔고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법인이 140억 넘게 쓰셔서 낙찰받아 갔네요. 앞으로 이쪽이 어떻게 바뀔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쪽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보면 되겠죠. 이런 물건도 경매로 나오고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천 있고요. 남양주 다산동에 관심 물건이기도 했는데요. 근린 시설이 나왔습니다. 근린 시설, 꼬마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조금은 노후된 빨간 벽돌의 이런 건물이 통으로 나온 거예요. 크게 마트가 입점에 돼 있고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이런 건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도 건물의 가치 1층부터 모든 층이 입점이 되어 있는지, 월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여기 경의중앙선 도농역 바로 근처에 이렇게 모퉁이에 주변에서도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 요 건물이죠. 상당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면적도 500평에 건물이 800평이니까 이게 99억에 나왔다가 한번 변경돼서 금액대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변경, 유찰, 또 변경되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을 좀 보냈는데 드디어 오늘 16명이나 들어와서 주식회사 법인에서 낙찰을 받아갔네요. 금액은 73억 8,9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 건물 입지 그리고 평수라던가 여러 가지 미래 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금액도 나쁘지 않지 않나. 앞으로 이쪽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돈만 있었으면 이런 물건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겠다. 지금 임차인들이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일부 있지만은 결국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월세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월세가 여기 나온 게 지금 뭐 2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월세가 상당액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을 협의를 하거나 새롭게 임대를 맞추면은 좀 더 좋은 조건의 건물로 탈바꿈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도 좋고 현금 흐름 월세만 받아도 좋고 입지의 어떤 불변성은 영원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큰 물건도 보셔야 시야가 트이고 앞으로 내가 이런 물건에도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비록 자금은 부족해도
이렇게 큰 물건, 좀 탐나는 물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도 좀 나왔네요. 공장도 나왔는데 이렇게 16억, 37억짜리인데 16억에 대구 북구에 있는 공장이죠. 이런 것들 공장 참 매력적인 분야예요. 김포에 있는 관심 물건에 담아뒀던 물건인데 얘도 공장으로 나와서 오늘 낙찰자가 나왔네요. 한 명이 들어왔죠. 예.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개인보다는 법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낙찰자들이 법인일 때 대출이라든가 어떤 또 비용 관련된 부분 또 향후의 매각까지 법인이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입찰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좀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거는 좋아요. 건물 상태라던가 다른 거는 뭐 안에 지금 구조라던가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위치가 보시면 이렇게 논 한 바닥 가운데 사이에 껴 있다. 공장 밀집 지역이 아니고 논을 대지 변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을 지었다. 그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조금 아쉬웠고 주변에 좀 휑하죠. 네, 휑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토지 면적이 500평이 넘는데 건물 면적이 그거에 비해서 100평밖에 안 돼요. 결국 건물이라는 것은 건물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공장 건물로 그 면적이 너무 작게 되면 임대를 놓는데도 좀 불리하고요. 놓더라도 임대료를 많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일으켰을 때 대출 이자보다 임대료가 좀 많아야 어쨌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가뜩이나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비해서 건물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유해 나가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실제로도 여기 임차인이 지금 3천에 200에 있으니까요. 20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 지금 가격대가 16억에 낙찰받았는데 조금 아쉽죠. 내가 직접 쓸 거라면 상관없어요. 또는 여기에 지금 건폐율이 나오고 용적률이 나오게 되면 추가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겠죠.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조금은 아쉬운 물건이었다. 어쨌든 개인 단독 낙찰을 받아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전에 이 화성에 나온 공장도 제가 주변에 소개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셔갖고 검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가지고 요번에 1차에서 지금 124% 23억 9천만 원에 네 분이 입찰해서 법인이 낙찰 받아갔습니다. 이 물건 상당히 괜찮았고요. 일단은 화성 지역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IC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 IC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 그리고 토지 면적이 1000평이 돼요. 1000평. 1000평이 나오고 건물 면적이 한 300평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좀 괜찮은 좋아 보이는 그런 이제 공장이었어요. 연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임대 수요라던가 또 이 토지 가격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변경으로 인해서 취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못했는데 이게 다시 나와가지고 1차에 바로 낙찰을 받아갔네요. 얼마 정도에 받아갔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 이제 평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23억 9천만 원 평이 1000평이라고 보고요. 평당 239만 원이니까 239만 원이면 지금 시세 대비해서는 괜찮은 금액이다. 충분히 100%를 넘겨서 쓸만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그래서 이 금액이 절대 과하지 않다. 감정가가 조금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야 그럴 일은 없지만요. 이런 공장, 토지, 근린 시설 이런 것들은 감정가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현재 시세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쭉 내려가 보면 아파트도 나왔죠. 여전히 아파트는 경쟁이 심합니다. 치열합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 그리고 특히나 신축에 가까운, 그리고 입지가 좋은,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낙찰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지금 대하동에 있는 은계지구, 은계중앙로에 있는 이런 아파트인데, 시흥 대하역하고 가깝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앞에 상권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학교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대단지에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19년식이니까 층이 조금 아쉽죠. 2층이니까. 하지만 84제곱에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 역세권에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 수가 29명이나 들어왔죠. 일단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니까. 잘해야 10% 이내. 잘해야 10% 이내로 싸게 받는 게 최선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5% 정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이 정도 들어온다라고 경쟁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셔야 돼요. 권리상의 하자도 없고 물리적인 어떤 상품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재미가 없죠.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인천의 아파트, 특히 신축, 브랜드, 역세권 이런 누구나 좋아할 만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최소 20명, 30명, 40명까지 들어오고 낙찰가율도 굉장히 높다. 자, 오늘의 주인공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부천에 있는 원미동에 있는 공장인데요. 공장인데 얘가 지분으로 나왔어요. 2분의 1로 2분의 1 지분으로 나와서 오늘 1회차 유찰이 되고 2회차 입찰을 했는데 제가 법인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7호선 춘희역이 있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역 중간에서 위치한 공장이고 이쪽 지역은 중공업지역입니다. 중공업지역이고 이 주변이 지금 활발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의 미래를 저는 성수동과 비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경기도의 성수동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실제로 계속해서 매년 시세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으로 나왔지만은 2분의 1 지분으로 나왔지만은 우리가 절반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거를 수익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고 이 물건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비를 뚫고 부천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낙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건은 우리 공부방 회원들하고 공투로 진행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풀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입찰한 금액은 평당 1,500만 원에 입찰을 했고요. 여기 시세는 현재 2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시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확보를 한 셈이고, 그리고 나머지 공유자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익화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저하고 함께 그런 경험치를 쌓아 나가고 수익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입찰해서 경매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지 제 머릿속에 구상을 해놓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한번 실제로 현장에 도입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굉장히 설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도 유튜브로 좀 찍어서 올리고 결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부천의 괴한동에 있는 3익 아파트, 이것도 16명 들어왔고요. 3억 6천대. 감정가보다는 훨씬 밋밋이지만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이게 좋은 아파트도 아니에요. 좀 오래되고 솔직히 이게 지금 91년식이니까 입지도 좀 애매합니다. 역세권에 있는 위치도 아니지만은 지금 16명이나 들어오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 경매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리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아예 높거나 면적이 아예 크거나 아니면은 어떤 복잡한 권리상의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하셔야만 저렴한 금액에 낙찰 받아서 그거를 어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을 때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물건으로는 사실 아파트는 저렴하게 받기가 어렵고 비싸게 받아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산 선부동에 있는 이 아파트도 거의 신축에 가까워요. 여기 달미역이라는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안산에서는 조금 외곽에 있죠. 주변 인프라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여기가 18년식이고 38층 중에 14층 5구제곱이니까 방 3개가 나오죠. 얘가 5억 1천에서 딱 4억 쓰셔가지고 5명 입찰해서 낙찰이 됐네요. 이런 물건도 뭐 나쁘지 않죠. 내가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신축이고 브랜드 아파트고 어쨌든 서해선이긴 하지만 얘가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는 조금 먼 게 단점이고 여기 바로 이제 고속도로 올라탈 수가 있거든요. IC 통해서 그런 것들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경쟁이 덜했다. 이게 모든 입지가 다 완벽했다면 당연히 또한 30명이 입찰했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분은 12월 24일 날 입찰했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권리상의 하자는 없겠네요. 자, 그리고 쭉쭉 보시는 거예요. 4억대 물건 지나가고 대구 지역이 지금 아직 안 좋잖아요. 오히려 전 대구 지역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특히 경매, 공매로. 왜? 지금 보시면은 권리상의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84제곱에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이지만 보세요. 입찰자 수가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입찰자 수가 2명밖에 안 된다. 지금 이러한 지역에 갔을 때 대구라던가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지역에 갔을 때는 경쟁이 굉장히 덜하다. 그리고 낙찰가도 70% 한번 유찰된 금액에서 살짝 올렸었죠. 손쉽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투자자라면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갖고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 사실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내가 좀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도 또한 세종처럼 시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좀 해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또 반등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을 내가 찾아서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농지도 있고요. 의정부에 아파트도 9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네요. 5구제곱. 이것도 하자가 없죠. 딱 보면은 이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수할 게 없다.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권리 분석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권리 분석 10초 만에 끝내는 저만의 노하우를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월 29일 날 토요일 날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권리 분석을 아예 그냥 뽀개 드리려고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금액은 3만 원이고 3만 원에 100배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읽고 뭐 강의 듣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게 권리 분석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공매, 경매 그렇게 해서 좀 권리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고정 댓글로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고요. 울산에 상가가 나왔네요. 상가가 나왔는데 한번 유찰돼서 3명이 들어와 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2층에 있는 전용 15평짜리 상가다. 상가도 참 재밌죠. 자, 건물 상태는 일단 좋아 보여요. 1층이 아니고 2층이다. 역시나 비어 있죠. 아마도
계속해서 공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관리사 일단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미납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공실 상가는 상당 기간 공실일 경우에 관리비가 많이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그만큼의 금액을 입찰가에 반영하셔가지고 더 낮춰서 낙찰 받아야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쪽이 이 상가에 쓸모가 있는지, 임대가 나가는지, 매매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650만 원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 43개월이니까 거의 뭐 4년 가까이 그렇게 비어 있었던 걸로 보여지죠.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3명 들어와서 2억 4천에 낙찰이 됐네요. 약 15평이니까 평수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15평으로 뭘 쓸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무실로 쓸 수 있을까? 네, 가장 만만한 게 사무실이니까 거의 다 비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 네, 그런 것들이 현장을 가서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전략이 안 되면 이 전략으로 가겠다. 이것도 안 되면 저 전략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케이스별로 내 대응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상가 투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대구 달성군 이 아파트도 지금 15명이 들어왔는데 1억 8천이다. 84제곱인데 1억 8천이다. 07년식이니까 괜찮죠? 권리상의 하자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다 보니까 역시나 저렴하게 절대 가격이 일단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입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언더로 낙찰이 됐다. 감정가 대비 64%니까 네, 사실 이런 물건이 수도권에 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 되겠죠. 자, 오피스텔도 나왔네요. 서구 청라에 저도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데 아파텔이죠. 아파텔 큰 평수의 아파트형 구조의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게 지금 2억 7천짜리가 2억 1천에 6명이 들어왔고요. 청라에는 오피스텔이 많아요. 그리고 청라에 있는 오피스텔이 또 괜찮습니다. 쓸만하고 수요도 많고요. 앞으로 여기 7호선이 연장될 거라서 그쪽이랑 봤을 때 굉장히 가깝네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에서 굉장히 또 좋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여기 청라 롯데캐슬 오피스텔이고요. 여기에 바로 단지 안에 롯데마트가 있고 길 건너서 홈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호수공원이 지나가고 앞으로 여기에 7호선 연장 계획이 있다. 청라 센트럴 에일린에 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단지 안에 오피스텔이 있으니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앞에 상가들이 있고 여기가 전용 평수 13평짜리가 지금 2억 7천짜리가 2억 1천에 낙찰이 됐다. 지금은 현재 오피스텔이 좀 저조하고요. 인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고 또 청라야 검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천 서구에 많은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좀 인기가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명 들어와서 2억 초반대에 낙찰이 됐죠. 권리상의 대항력은 없으니까 문제가 없고 과연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일단 대출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취득세가 4.6% 고정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를 주거용으로 쓸지 업무용 쓸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달리하겠죠. 월세 임대 수요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를 놓고 내가 시간을 좀 버텨서 시세가 다시 반등했을 때 매각을 하겠다. 뭐 그런 전략이라면 괜찮겠죠. 바로 팔아가지고는 수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현재는 조금 분위기가 오피스텔 시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내다보고 오피스텔에 접근하면 괜찮다. 예, 가격이 낮아질수록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 이런 것도 지금 시흥시 정왕동에 나온 아파트인데 2분의 1 지분만 나온 거예요. 2분의 1 지분만 나와서 얘가 지금 제가 이제 요걸 지분 나온 거라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시세는 전체가 한 3억 정도 합니다. 시세는 전체가 3억 정도 해서 지금 1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억에서 절반이니까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1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 뭐냐면 여기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부분이 있어요. 채권자 이땡땡님이 매수 신청을 했다. 매수 신청 금액은 1억 3천이다. 자, 법원에서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채권자한테 이렇게 매수할 거냐라고 의사를 물어보곤 해요. 여기서 이제 송달을 보내면은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너가 이거 살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유찰이 됐을 때. 그럴 때 여기 보시면 5월 30일에 채권자 이땡땡님한테 너 매수할 거야? 매수 통지서를 발송해요. 그게 도달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매수할 거야. 얼마에? 1억 3천에 매수할 거야.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채권자 이땡땡이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다. 2번이나 제출했죠.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가 만약에 1억 3천 이하로 입찰하게 되면 이 매수 신청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억 3천 이상 입찰하게 되면 제가 낙찰받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3억이니까 1억 3천 이상 낙찰받게 되면 사실 수익이 없죠.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서 입찰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3명이 입찰해서 지금 1억 2천에 입찰하신 분도 계시고 그거보다 더 적은 금액에 입찰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땡땡님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얼마에? 1억 3천에. 그러니까 그 이상을 쓰던가 아니면은 안 가는 게 맞다.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채권자에게 매수 통지서를 보낸다. 법원에서. 그랬을 때 그 채권자가 매수하겠다라는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 이상 쓸 거면 입찰을 하시고 아닐 거면 입찰 가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인천의 빌라들도 많이 나오죠. 빌라들이 지금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인기가 없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빌라에 기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 확정 배당까지 모두 완벽하게 했고 1억 4천이라는 전세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1억 4천 이하로 낙찰 받아봐야 1억 4천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억 4천 이상의 낙찰받는 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입찰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입찰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임차인 여부, 권리 분석을 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전액 배당을 받아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빌라는 특히나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1억 이하로 점점 넘어가게 되겠죠. 1억 이하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물건도 제가 관심이 있었고 이 물건을 공부방에 추천을 해드리려다가 말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자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이었고요. 선순위 가등기가 이게 인수가 된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든 물건이었는데 저는 이게 진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강력한 그런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낙찰 받아서 한번 풀어볼까. 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면은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얘가 지금 시세가 1억 정도 하거든요. 시세가 단기 매도했을 때 1억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선순위 가등기가 문제가 없는 그냥 껍데기 가등기라고 했을 때는 지금 7천에 받아갔잖아요. 그럼 7천에 받아서 얼마에 팔아요? 1억에 팔면 3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 세후 한 2천만 원이 남길 수 있는, 여기 지금 주식회사 법인으로 들어갔죠. 그런 물건이어서 아마 잘하면 한 2천만 원 남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요거 대신에 아까 공장을 입찰을 결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런 물건도 한번 해보면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분명한 수익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좀 공부를 깊게 해보시면 분명히 경매했을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등기사항 증명원을 떼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실제로 이 가등기가 말소가 됐는지, 그리고 이 낙찰자가 얼마 만에 매도를 해서 얼마에 매도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를 검토하신다면 차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물건이 나왔을 때 조금은 자신감 있게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물건 복귀를 할 생각이에요. 자, 이제 빌라들이 나오죠. 1억대로 떨어지니까 빌라들 좀 저렴하게 낙찰 받기가 가능한 빌라들, 이렇게 지방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노후 아파트들은 조금은 저렴하게 낙찰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팔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물건이 팔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만 있다면 과감하게 낙찰 들어가서 단타로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방에서는. 근데 이게 팔릴지가 문제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내가 뭐 인테리어를 해서 판다거나 아니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다거나 어쨌든 팔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낙찰받고 일단 경쟁이 덜하니까 팔아서 내가 단타로 매매 사업자로 또는 법인으로 한 1,000만 원 남기겠다. 그런 전략이 아직 지방에서는 유효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안 돼요. 그게 일단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이 없을 뿐더러 저렴하게 낙찰받기도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략이시라면 지방에 저런 주택들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빌라들. 창원에 이런 아파트들도 58제곱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방 3개 나오고 6,400짜리 아파트를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단기로 팔든 전세로 무피로 놓든 또는 월세를 놓고 수익률을 맞추든 여러 가지로 전략을 펼 수 있다면은 오히려 지방이 더 기회가 되겠죠. 지금 3명 들어왔잖아요. 확실히 경쟁이 덜하죠. 복도형 아파트긴 하지만 13층이니까 층 좋죠. 층 좋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이 어쨌든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이제 뭐 학교라던가 이런 것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나오죠. 이쪽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얼마에 팔 수 있다라는 확실한 조사가 끝났다라면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서 입찰가를 써내고 낙찰되면 땡큐고 안 되면 뭐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낙찰의 기회가 오고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5,8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니까 내가 대출 안 받고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물건 가격대가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다 사람 산단 말이죠. 다 살아요. 그래서 거래만 된다고 하면 얼마에 되는지만 알면 좀 낙찰 받아서 뭐 500뛰기 1000뛰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머니까 귀찮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치부를 하죠. 그럴 때 누군가는 기회를 잡는다라는 거. 자, 3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도 있어요. 이렇게 지분도 나오죠. 사천에 있는 지분 2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3,100짜리를 2,500에 낙찰 받아서 공유자하고 협상을 해서 같이 내다 팔든 내 거를 팔든 상대방 걸 사오든 안 되면 경매로 전체를 붙여서 경매로 매각을 하든 여러 가지 전략을 펼 수가 있겠죠. 제가 지분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번 소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소액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3천만 원 이하로 아파트니까 그래도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고 가격만 맞으면 매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초보자 입장에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가볍게 한번 해볼 만하죠. 손해 보기는 어려워요. 손해는 잘 안 봅니다. 저렇게 낙찰 받으면 차량 경매도 나오고 얘는 법정지상권 물건이네요. 토지만 나온 거죠. 건물은 그대로 있고 건물을 깔고 있는 토지만 나왔다. 토지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건물의 위치가 되겠죠. 건물이 놓여져 있는데 이제 관건은 뭐냐?
이 건물의 가치가 있느냐. 건물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토지를 매입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이 물건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면 비록 땅만 매입을 했지만 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조기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법정지상권, 토지만 경매 나온 물건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3회차인데 단독이잖아요. 경쟁이 확실히 덜합니다. 확실히 덜하죠. 그리고 한 1,000만 원대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으니까 부담도 덜하고, 약간의 시간을 여유를 두시고 한번 접근해서 협상도 해보고 소송도 해보고 하면서 나의 기술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겠죠. 왜?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니까. 지분 경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협상할 사람이 특정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매각이 된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물건들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오늘만 120건 이상의 경매가 낙찰이 됐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고, 저 또한 오늘 낙찰을 받아서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 물건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략을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꾸준히 물건 찾고 검색하고 임장하고 분석해서 나만의 물건, 나만의 수익을 내는 물건으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계속 꾸준히 보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그날그날 낙찰된 결과물들을 저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의 끈 놓지 말고 꾸준하게 물건 검색하고 결과 보고, 관심 있는 물건들은 현장 가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입찰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경매를 꾸준하게 내가 취미생활 하듯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7월 13일 오늘의 경매 낙찰 물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